분은 지금 입장을 하셨네요. 그러면 김건희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뻐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핫핑크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기다리세요. 문 열고 들어오시네요. 물 배달. 예, 잘 예. 있게. 커피 배달 시켰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밤샜어요. 저 밤 처음 샜어요. 처음 샜는데 내용을 떠나서 되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게 막 참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고 어쨌든 그 제가 너무 좀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성향의 리더이신 김대원, 김지선 사장님 팀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김대원 사장님은 제가 가지지 못한 그 위트랄까요? 네, 너무 재밌으시고 저와 차원이 다른 또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모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윈윈에서 정말 귀한 그 리더 사장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마우스 어디 갔지? 엄청 기대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저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말이 끊겨 들리거나 잘 안 들리시면 누구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네. 저는,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건희라고 합니다. 제목은 2020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입니다. 그림이란다. 제목을 던져달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빨리 안 보내줍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유리 사장님이, 사장님 B형입니까? 애비형입니다. 아이고야, 예, 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AB형. 축하드리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어제 초대를 오늘 강의인데 어제 새벽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막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유리 사장님 진짜 사업 잘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리 사장님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 그룹은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이죠. 당연하죠, 사장님. 칭찬이죠. 비슷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비슷하지 않은 면모를 지닌 유리 사장님께 제가 어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그림을 선명하게 매일 그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빨리 다가가고 잘 다가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과연 2020년 올해죠? 지금 곧 7월이에요, 사장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7, 8, 9, 10, 11, 12. 그래서 6개월이 남았어요. 사장님들이 2020년이 왜 기억하기 되게 좋은 글자잖아요. 2020. 이 2020년에,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 친구가 찾아왔죠. 코로나라고 찾아왔죠. 그래서
2020년에 엄청난 핫 이슈가 세계적으로 된 이 해에 사장님들은 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계신다라면 정말 더 선명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안 그리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꼭 그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올해 목표 그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이는 분들은, 스카이 대구, 그 다음에 박상우 사장님, 그 다음에 김대원 사장님이고, 맨 밑에는 이게 대전 센터인 것 같아요. 대전 스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올해 목표를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오, 네, 손을 많이 드셨어요. 사실 목표를 생각하면 네, 두 손 들고, 저 철관 사장님인가? 아닌가? 올해 목표를 딱 생각하고 그리면 벌써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배우사님이 설레십니까? 예. 저 입으로 지금 알아맞추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올해 목표를 사장님. 사장님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뒤에 음식 지금 장난 아니네요. 올해 목표를 그리시면 사장님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죠? 설레십니까? 기쁩니다. 기쁘십니까? 예. 가장 기쁜 장면은 무엇입니까, 사장님?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팀들이 좋아하는 게 더 기쁩니다. 맞아요. 너무 제가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사장님은 네. 또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더 설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원 사장님이 지금 바로 그려내셨잖아요. 우리가 올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리는 거죠. 그려요. 그리고 새기고 그 우현진 사장님은 그 목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냄새도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응? 온도도 입히고 그 다음에 촉감도 입히고 그래서 사장님이 굉장히 마른 리더가 되시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 소위 사장님 표현을 빌리면 말라 비틀어진 몸에 실키한 원피스를 입고 사장님 집에 그 이불의 촉감, 냄새 이런 것까지 너무 선명하게 그려서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잠재의식에 계속 넣어야 된대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려야 되겠죠. 아침에도 그리고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계속 그 목표에 심취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에 좌절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나에게 큰 여파를 오랫동안 미치지 못한대요. 왜냐면은 잠재의식 속에 제 목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써서 붙인다 제발이라고 돼 있는데 써서 붙이신 분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써서 붙인 지 좀 돼가지고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써놓고 계속 그리고 보고 새기고 있는 게 정말 딱 그 올해 목표를 선명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띌 수 있는 것이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아무리 붙여놔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고 목표가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실 써서 붙인다 이 얘기는 최숙희 사장님께서 지금도 강의하시면 사업자의 자세에서 늘 꼭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집에 써서 붙여라. 나는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EVP 대신 신승현 사장님을 보니까 그 자기 집 앞 그 대문 앞에도 붙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이고 내 목표를 그리고 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과연 내 목표를 선명하게 그린 게 붙어져 있는가? 그거를 꼭 체크하셔서 오늘은 그러니까 되게 잘 이렇게 안 그려도 되니까 스케치북에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집 곳곳에 써서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붙이세요. 네. 그래서 붙여가지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신 분, 그분은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 꿈을 제가 응원하고 가만.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을 때 일깨워 줄 것입니다. 분명히 보내오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괄호 열고 제발이 웃기려고 적은 게 아니라 제발 붙이세요, 선생님. 네.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발 써서 한 개 말고 여러 군데에 붙이세요. 그리고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그래서 정말 제발 써서 붙여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 누가 냈죠? 어쨌든 목표 그리기에 밑에 보면 2, 3개월 단위로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예를 들어서 8월까지 팀 시스템 참여하는 두 분을 만든다. 여러분들 2, 3개월 단위로 단기 목표를 그러니까 설정해 나가지 않으면, 그리지 않으면 뭐가 없게요? 그 쫄깃쫄깃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상호 사장님이 8월까지 2달 안에 팀 시스템 사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팀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두 분을 만든다 치면은 어때요, 마음이? 느긋할까요? 근데 이 얘기를 또 막 집에 다 붙여놨어. 딸한테도 했어. 와이프한테도 하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그리고 나의 든든한 지원군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자기 목표를 공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사장님들이 설정해 보시는 거죠. 저는 많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3개월 단위로 SBP 도전을 많이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지금 LOI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3개월 뒤에 SBP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설레요. 뉴 SBP를 도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2, 3개월 단위로 단기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슴 떨리는 부분이, 지금 제가 뉴 이그제큐티브를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8월까지 팀 시스템 참여하는 두 분은 내가 찾겠다라고 하면 사람을 만날 때 벌써 마음이 달라요. 시작할 때 명단을 보는 마음이 완전 다르고. 그래서 요 마지막 2, 3개월 단위의 내 목표가 뭔지 스폰서랑 얘기하셔도 되고 내가 정하셔도 돼요. 2, 3개월 단위면 8월 말이나
9월 말에 목표이겠죠. 사실 그 달에는 중요한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BR, SBP, EBP, DA, SBA, EBA 달성월이 아니라요. 달성하는 날짜까지. 여러분들 요즘 날짜 단위로 마감되는 거 아시죠? 7, 14, 20일, 말일 이렇게 4번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8월 21일에 마감을 하겠다. 그러면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일을 기점을 많이 잡는데 생일이 11월 24일이거든요. 그러면 11월 24일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꼭 적어요. 날짜를 꼭 적거든요. 정말 날짜가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목표가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내가 BR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이라 치고요. BR이 8월 14일까지 되기로 생각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를까요? 그때까지 BR이 돼야 되면은 혼자서 BR 될 수 있나요? 소비자들이 탄탄하게 많아야 되잖아요. 15명에서 20명의 내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내가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명단이 엄청 떠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21일까지 BA가 되겠다. BA는 혼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특히 한 라인이 1만 라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까요? 혹시 떠오르십니까? 이런 게 없으면 사장님들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보면 봐지고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리더 사장님들을 봐도 별로 가슴 떨리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EBP가 되는 날짜와 이렇게 그런 걸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떠올라요. 그리고 새로 누군가를 만나도 이 사람이 우리 그룹에 함께할 아까 예전엔 출근할 두 사람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좀 그러니까 팀 미팅에 100%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 만나면 바로 목표에 추가해서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달성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있지 않으면 사실 흘러갑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김대원 사장님과 같은 엄청난 리더감이야. 리더가 될 사람이죠. 정해진 사람이야. 근데 내 스스로가 그러한 갈급함이나 선명함이 없으면 어떻다? 그쵸. 김대원 사장님 어디 가고 없죠. 그냥 저렇게 귀하고 재밌는 분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정확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명단을 담을 수 있고 스쳐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성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상인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지금 LOI 과정이면 BR이 가장 목표가 돼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SBP다. 그러면 가장 단기 목표가 EBP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EBP가 몇 월, 며칠까지 되고 뭘로 되고 누구로 되고 계획은 어떻고 이런 게 쫙 이제 나와야 되죠. 그냥 핀 목표만 세운 거는 사실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과 목표를 그려야 되는 거죠. 거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특히 이런 달성 날짜를 적을 때 본사 프로모션이랑 그룹 프로모션이 크게 도움이 돼요. 항상 그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본사가 하는 프로모션에는 꼭 달성하세요. 그룹 내에서 프로모션 하는 거는 꼭 달성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팀의 리더 사장님께서 하시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룹은 어떨까요? 그것이 복제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사 프로모션이 뜨거나 그룹 프로모션을 뜨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고 거기에 해당해서 목표를 쭉 그리거든요. 그리고 애매한 거는 그 지은 씨한테 물어봐요. 요래 맞냐고. 선명하게 그리면 여러분들 구체적인 질문이 나와요. 근데 선명하게 안 그리면 안 물어요. 박상호 사장님 사업하실 때 그런 경험 하셨죠? 열심히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질문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네. 근데 그런 질문이 절로 나오는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프로모션을 내가, 남이 아닌 나는 꼭 달성해야 되겠다. 근데 내만 달성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시작한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러한 막 뜨거운 마음이 들끓는 거죠. 내가 뭔가 크게 능력은 없지만, 어? 오빠, 상우 오빠, 같이 해봅시다. 어? 오빠, 아기도 낳잖아요. 나는 오빠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막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제가 막 방법을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빠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프로모션에 도전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프로모션에 달성할 수 있을까를 정말로 뜨겁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료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하면 무조건 달성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팀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팀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랑 그냥 여기 구성원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리고 TR고, 부스트, TR9T 뉴페스타 일정을 제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못 알아들으면 사장님들 지금 별로 지금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네. 자, TR9 말씀드릴게요. TR9는 7월 23일 날 나옵니다. 모르셨던 분? 없죠? 지금 박상호 사장님이랑 김대현 사장님이 세상에 세미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진짜 정말 그죠? TR9는 저는 스카이에서 아마 굉장히 스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TR9는 7월 23일 날 나오고요.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7월 21일 마감한 BR까지 살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처음 들어본 얘기다. 자, 대충 질문할 거 딱 적어 놓으세요. 7월, 내가 대리점이 아닌데 7월 21일까지 대리점 마감을 하면 TR9를 5개 살 수 있어요. 5세트. 그리고 부스트 알려드릴게요. 부스트는 언제 나오게요? 9월 9월, 16일 날. 왜? 누가 9월요. 얘기했 예. 9월 16일입니다. 진짜 김대원 사장님 같은 파트너들만 있으면은 진짜 코피 팡팡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표정 보세요. 좋습니다. 부스트는 9월 16일 날 우리는 사서 언제 받는다? 9월 17일 날 받는 거예요, 사장님들. 안 설레세요? 와, 7명 설렌다, 지금. 여러분들, 부스트가 9월 17일 날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날 10시 땡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부스트는 8월 1일자 EBP 할 수 있고요. 10개 쿠폰 나와요. 그리고 8월 1일자 BR 2개 네, 8월 1일자 BR을 배출한 그 EBP 크리에이터. 이하의 분 몇 개 살 수 있냐면 쿠폰이 2개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스트 나중에 쓰는 게 아니고 유리야. 니랑 내랑 9월 17일부터 쓰자. 알겠나?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얼마나 좋은 건 내가 니한테 그 얘기를 하겠노?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합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겠냐면서 벌써부터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 명. 생각나는 사람한테 다 얘기. 그러니까 한 명 쿠폰을 2장 준다고 해서 딱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들 벌써 가슴이 좀 저 혼자 뜨겁나요? 막 전 뜨거워 죽겠네요. 네. 같이 가자. 나중에 살 거 말고, 그냥 사서 쓸 거 같으면 지금 쓰자고 안 하죠. 근데,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우리가 같이 잡기 위해서 지금 써야 된다. 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자 비알이라고 함은 7월 30일까지 내 파트너가, 대리점 마감을 했거나, 내지는 8월 21일까지 마감을 했거나, 그렇게 하면 부스트를, 쿠폰을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뉴페스타. 예. 뉴페스타 달성은, 7월 30일까지 뉴 대리점을 배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8월에 내블럭을 하면 뉴페스타를 가요. 근데 8월 21일까지 마감을 했어. 근데 이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조건이 좀 이렇게 빡빡한 게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내블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7월 30일까지 내 하위 파트너가 대리점 완성을 하고 그 사람이 8월에 내블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1일 날 했다. 우리가 그러면 남은 일주일 동안 TR을 2개를 해보자. 오키도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와이 석세스 트립 언제까지죠? 9월 21일까지 네 라인을 독립합니다. 독립을 하면 남은 7일간은 내블럭을 안 해도 한 달 유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 11, 11을 EBP를 유지를 하면 하와이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사장님들? 엄청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일정을 공유를 하려면 나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혼자 갈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가든가 말든가 하면 몰라요. 근데 내가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꼭 유리랑 같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것 또한 붙여놓고 잠재의식에 계속 넣는 거죠. 너랑 같이 가 있는 상상. 저는 PA 트립 상상을 할 때 저는 흰 침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텔의 하얀 베개, 빵빵한 베개들 사이에 우리 아들이 낑겨 있어요. 그리고 그 낑겨 있는 옆에 저희 어머니가 누워 있고, 그리고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온도,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랑 어머니의 냄새, 그거를 저는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하와이 석쇠 트립하면 비키니를 많이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그 11자 복근 내지는 그 무슨 자입니까? 왕자 복근. 김대원 사장님이 몸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선 사장님이. 네. 우리 남편 그 힙을 볼 때면 내가 정말 진짜 아침마다 볼 때 진짜 설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몸에 하와이 옷을 입었다. 아니면 수영복을 입었다. 그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사장님은 그 스카이다이빙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강의할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막 저는 그 바람 소리가 느껴지거든요. 스카이다이빙 안 해봤는데도 사장님이 계속 그 세미나 때마다 그 얘기 하시니까 벌써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꿈꿀 수 있게 하는 리더이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생하거든요.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그 사진도 보니까 프로필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솔선수범의 리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붙이고 또 붙이고 잠재의식에 넣는 거죠. 여러분들 한두 개만 붙이지 말고 많이 붙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해 목표 그리기 스카이 그룹의 목표에서 내 목표를 그린다. 스카이 그룹의 목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스카이 뭐 몇백, 천인가요? 누구 아무나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300입니다. 아, 300입니까? 네. 스카이 그룹의 목표를 300, 300이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제가 리더사님 얘기하셨죠?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예, 예.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 300에서 내 목표는 몇 개인가? 300에서 내가 요만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김대현 사장님 파트너다. 그러면 가서 얘기할 것 같아요. 사장님, 300 중에 제가 100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스카이 그룹의 목표가 김대현 사장님 목표인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스카이 그룹의 목표가 300이니까 내가 거기에서 올해 이만큼의 포션을 기여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곧 그룹의 목표가 내 목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300에서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라고 공표하세요. 그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찍어서 김대현 사장님한테 보내세요. 보내실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300이 좀 모자란 숫자일 수도 있어요. 다시 알고 보면. 그래서 그룹의 목표에 내가 얼마나 깨어있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뒤에 보시면 올해 12월 그룹 미팅 15명. 제가 뉴 BR이라고 생각했을 때 목표를 저는 항상 뉴 BR이라고 생각하고 적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나로 인해서 이제 새로 시작된 그룹 미팅에 15명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내가 새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올해 12월에 그룹 미팅에 나로부터 오신 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분 말고요. 새로 15분이다. 예를 들어 지금 진짜로 BR이신 분들은 나로부터 오시는 분들이 그룹 미팅에 15분인 거죠. 그리고 그 15명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그 그룹 내에 내 스스로가 12월에 EVP고요. 그리고 내 그룹 내에 EVP가 한 분이죠. 한 어카운트고 그리고 SVP는 2명이고 그 나머지는 BR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15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리 해서 15명 하면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가 딱 15명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EVP가 되고 나를 통해서 사업하신 분 중에 1대 한 분이 누군가가 이름도 이제 적어지겠죠. EVP가 될 수 있게 돕고 또 그분의 파트너 누구가 SVP가 될 수 있게 돕고 그렇게 해야겠다. 나머지 6개월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15명이 그냥 15명 갑다가 아니라 완전 마음 설레는 목표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최숙기 사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 저는 매년 새로운 일대가 평균적으로 3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020 올해 사장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대가 3명이 가는 거를 목표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3명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호락호락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새로운 일대를 뭐 1명을 만들었던 2명을 만들었던 조합해서 3명 이상의 새로운 일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반짝반짝 SBA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민니네 사장님들이. 지금 스카이의 사장님들 중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이지현 사장님, 그 다음에 박상규 사장님 계시거든요. 제가 박상우 사장님 볼 때마다 사장님은
이미 SBA인데 왜 안 들어오냐. 제가 되게 역정을 항상 내거든요. 사장님, 무조건 반짝반짝 SBA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제 농담 아니고 박상우 사장님 언제까지 들어오실 건지 개인톡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꼭 찍어서 얘기했고요. 네, 아기 낳았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는 반짝반짝 SBA에 언제 들어가겠다 라고 그래서 정말 위닝그룹 시스템 돌아가는데 진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재현 사장님이랑 박상규 사장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들어오세요. 내가 언제까지 들어갈 건지 탁 적으셔가지고 그래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리 사장님도 보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은 완전 SBA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반짝반짝 SBA에 언제 들어올 것인지 저에게 개인톡에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 포함해서 올해 3조를 달성하겠다. 2조면 안 되고요. 3조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설레요. 3조라고 하는 게 사장님들 나 빼고 2사람의 EBP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몇 명이에요? EBP 2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EBP는 사실 그분이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김대원 사장님의 스폰서가 EBA를 만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EBA가 됐을까요? 사장님이 EBA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그 사람들이 EBP 가는 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서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포함해서 3조 이상 누구를 함께 갈 것인가를 또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나의 모습을 그린다. 여기 보시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습이 요래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룹에 48 트레이닝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듈이거든요. 매달 LOI 1명 넣을 사람을 매달 1명 이상 찾는 거예요. LOI는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잡아넣는 게 아니고 내가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TR을 해야 돼. 할 거야. 그러면 이미 LOI를 내 마음속에 넣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하면 LOI를 넣게 하지? 라고 하고 만남을 가지면 완전히 이 만남의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LOI 1명을 넣으려면 넣을 사람의 명단은 이미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신규 고객이 5명. 새로 이제 뉴스킨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5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 신뢰 쌓기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품은 아직 안 쓰고 있고. 그런 사람한테 제품을 써보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콜드하고 나서 이렇게 그 신뢰 쌓기를 해오다가 그 사람이 원할 때 제품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모습이 복제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정도쯤이면, 제품을 강력하게 권해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가 정해요. 그래서, 상우 씨, 이제 뉴스 스팸 먹을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던졌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바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신규 고객을 이번 달에 만들기 위한 나의 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돼요. 자연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새로운 피를 5명씩 찾고 있는지를 수를 체크를 하시고 정기 구매는 5건. 그리고 초대는 4명 이상 하는 날. 내가 매달 초대 시도하는 거 말고요. 초대 시도를 계속해서 달마다 실제적으로 초대가 4명 이상이 돼야 되는 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 신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3, 4명도 초대 안 하면, 그러니까 초대해서 오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님들은 사업에 진지한 거 아닙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그 시무식 때. 그래서
초대를 4명 이상 하려면 초대 시도하기를 밑에처럼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보면은 1목표인데 매일 1팩. 그리고 3명을 만나요. 3명을 만나는 건 아주 유명하죠. 윤인에서. 3명을 만나는데 3명을 만나서 데모를 하든지 SCP를 하든지 초대 시도를 하든지 네,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업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를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게 딱 그 한계를 꼽죠. 한계가 초대래요, 사장님들. 초대를 못하면 우리 사업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만남의 목적은 이런 시스템으로의 초대인 거죠. 그래서 초대 시도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아침, 저녁 새긴다. 아침, 저녁 외친다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 계속 목표를 보고 잠재의식 속에 넣는 거죠. 그리고 명단에 있는 분을 매일매일 기억하려는 나. 명단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실 명단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명단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매일매일 기억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그 명단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내가 오래 머무는 곳에 앞에 명단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명단에는 여러분들 꼭 내 이름도 적어 놓고 가족 이름도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김대원, 뭐 김지선, 그 다음에 애들 이름이 뭐더라? 한이, 그, 석진이. 예, 석진이, 뭐, 그 다음에 나의 프로스펙트들 하면서 쫙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머리를 말리면서나 아니면 뭐를 뭐 바르면서나 아니면 뭐 물을 마시면서 그 명단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나 좋은 영감이 정말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바로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를 보낸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명단에 있는 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감동이래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그것도 꾸준하게 기억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잠재의식에 넣어야 된다는 거.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면 잠재의식에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온택트 사업의 나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도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면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익숙하겠죠? 근데 지금 익숙하지 않거든. 줌으로 강의하는 게 저는 특히 강의할 때 몸을 흡수 많이 쓰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파닥거리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해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온택트라고 하는 이 사회로 접어들면서 하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예전과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의 모습은 예전과 같은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한 거는 돌아갈 수 있는데 진화한 거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사업 환경이 많이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보면 밀레니얼과 Z세대가 원하는 온택트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계속 밀레니얼 하냐면 지구에서 밀레니얼이 소비할 수 있는 인구 중에 100% 중에요. 소비가 가능한 인구 중에 무려 32%래요. 32%면 3분의 1이 다 밀레니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아이템을 생각한다 했을 때 밀레니얼에 합치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사업성이랑 가까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온택트 사업의 시대가 밀레니얼과 Z세대가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 있게 더 줌을 권하고 우리의 지금 이 온라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신 있게 권하세요. 이 관련된 내용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그 책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정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규모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거기에서 발췌된 내용인데요. 대규모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인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적 경영 사상가 찰스 앤디가 쓴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밑에 부분인데요. 이 시대는, 온택트 시대는 대규모 시스템에 기댈 수가 없는 사회래요. 독립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인재가 안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밑에 보면 최숙희 사장님이 코로나 터졌을 2월부터 계속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급변하는 온택트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스폰서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마이스토리, SCP, 데몬, 보상, 제품 설명, 사장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이것이 다 가능한 내가 되도록 훈련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게 대규모 지금 시스템이나 스폰서에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대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 실력을 키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게 실제로 만나는 자리든 아니면 줌으로 통하는 자리든 어디서든 내가 확실한 내 마이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내 SCP를 가지고 있고 현실 점검을 해줄 수 있고 데모를 해줄 수 있고 그게 면대면 데모이든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하는 이 줌으로 하는 데모이든 보상을 풀어주는 거든 제품을 설명하는 거든 그런 게 내가 다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온택트 이 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사장님들이 실력을 훈련하고 연마해서 내 거를 가지고 있을 시기라는 거. 그런 것이 있어야 앞에 나온 목표들을 확실하게 그리고 쟁취하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사장님들이 잘 아시는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온택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또한 여러분과 타 지역에 있는 모든 열성적인 프론트라인 회원들 사이에 매주 전화를 통한 지도 미팅 가질 것을 권합니다. 이거는 사장님들 파트너가 없어도 내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도 되고요. 요즘에는 줌으로 굉장히 많이 하죠. 즉 전화해 주세요. 사장님 줌 합시다 라는 주문을 걸어 그들이 전화 지도 미팅을 줌 지도 미팅을 시작하도록 만들라. 그리고 그들이 줌을 해오면 전화를 해오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라. 열정이 없는 사람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으면서 또 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반드시 주간 전자회의를 통해 그들의 접근 스타일과 접근 숫자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내 스스로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에 접근한 프로스펙트는 몇 명이었는지, 그러니까 주마다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시청각 패키지를 배포했는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동영상들 배포했는지, 혹은 약속 일정을 내가 내지는 내 파트너 사장님이 몇 개나 잡으셨는지, 실제로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인지, 그러니까 초대 결과죠. 지금 특강으로 하고 있거나 화요 플랫폼이나 많잖아요. 그러면 초대에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몇 명을 새로 가입시켰는지 등을 논의하라.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접근 스타일과 접근한 숫자가 지나치게 저조할 때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용기를 주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언택트 사업 환경에서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EBP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와 결과가 나고 있다, 누가 잘하고 있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EBP 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EBP가 몇 명이 나오는지, BA가 누가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언컨택트 사업 환경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가 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발전하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내 개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했나 적게 했나를 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과연 주마다 얼마나 접근했고, 얼마나 컨택했고,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지 석 달이 됐어요. 석 달이 됐는데 대본의 횟수를 점검을 안 하면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검을 했는데 데모네 횟수가 4회였어요. 3개월 사업했는데 데모네 횟수가 4번이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없는 게 당연해요? 있는 게 당연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횟수가 네가 맞냐 내가 적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언택트 사업 환경에서는 표가 안 나요. 우리가 예전에 만나가지고 미팅하고 그룹 미팅하고 팀 시스템 할 때는 막 느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내 파트너를 점검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점검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파트너를 점검을 할 수 있을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매주 이렇게 이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줌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 매주 이렇게 스폰서 미팅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의 점검을 통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보완하고 뇌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이 꼭 이 언컨택트 사업 환경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콘택트 사업에서의 우리가 변하는 게 예전에 당연했던 건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게 됐다든지 예전에는 진짜 당연하지 않은 건데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거라든지 또 예전에는 엄청 신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뢰가 아닌 것으로 바뀐 것. 뭐 과거에는 굉장히 신뢰였는데 지금은 신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줌 할 때 그 우리 화요 플랫폼 이제 그 줌으로 할 때 어때요? 이 루미스파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중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건 어때요? 당연한 건가요? 큰일 나는 거죠. 막 투잡 세미나 하는데 막 루미스파 하고 있어. 그 진짜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전 중에 할 수 있었어요. 줌을 시스템에 참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신뢰가 아닌데 어머야 저 와즈라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신뢰되는데 또 아닌 게 그러니까 아닌 거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런 사업 전반으로 들어섰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빨리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지금 너무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여야만 정말 좋은 팀의 문화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를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 특히 이제 그 대원 사장님이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시도에 발맞춰서 내 의견도 얘기하고, 아,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조금 더 첨가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 온택트 사업의 환경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팀과 함께 찾는다. 이것도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방향에 맞는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업그레이드 못하는 사람은 도태된다는 의미다. 계속 배우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것이 와닿으실 거예요. 아마 너무 많이 사업 환경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온택트 사업의 뉴스킨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홈케어 디바이스 넘버원 브랜드예요. 지금 넘버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9월에 부스트라고 하는 그것 또한 전 세계 최초의 디바이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키는 이렇게 비대면적인 사회로 접어들어도 거기에서 뜨는 홈코노미 시장에 있어서의 강자입니다. 여러분들 디바이스를 전할 때 꼭 면대면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하면 좋죠. 좋죠. 제일 좋죠. 내를 만나준다. 내를 믿고 안심하고 신뢰하고 그럼 좋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시청각 자료를 보내준다든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그 비지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스트를 이야기를 할 때 사진 같은 거 들이대면서 사실 그 제가 성형외과 진짜 유명한 의사쌤한테 이거 보여주니까 그리씨에 세수만 해도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맞잖아요, 사장님. 세수만 해도 얼굴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지아 아니고는 그 우리가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스펜도 뭘 가지고 있어요? 뇌 MRI 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뉴스스펜을 먹었더니 사진 약간 우울하게 찍힌 거 보여주고 약간 하얀 거 보여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 믿는 사람도 있어, 순수해서. 근데 뇌 활성화가 MRI를 찍었는데 뉴스를 먹기 전에는 이렇게 활성화된 부위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있었어. 근데 뉴스를 3개월을 먹고 나서 MRI로 뇌 활성도 사진을 찍으니까 이만큼 넓어졌다. 어때요? 비대면으로도 뉴스스펜 정기구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뉴스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 연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US 공정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프팩에 아시죠? 라이프팩 하나만으로도 논문이 100만 건이 넘어요. 그런 브랜드, 그런 아이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우리는 뉴스킨이든 파마넥스든 완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이지락 고든 리서치 학회 발표한 자료 있잖아요. 92% 젊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그 젊음도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뉴욕 증시 5번이나 배종시켰잖아요. 그런 것도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그리고 코뮤니스타스상이라고 아시죠? 환경에 이 회사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을 지금 2번이나 받았거든요. 지금 한 번 예전에 받았고 이번에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이 관심이 있는 게 선한 기업이래요. 투명한 기업. 근데 뉴스키는 이미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티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파마네스 식품도 여러분들 뭘로 나오죠, 나중에? 맞춤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뉴스킨이 이 온택트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강자라는 거. 2번째 보시면 소비자의 빅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한 얘기는 호모사피엔스 때부터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강조돼 있었거든요. 빅데이터의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무의미한 정보래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내가 정보를 주고 있는 건 똑같대요. 근데 소비자의 빅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걸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 베라 나오잖아요. 베라에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빅데이터가 2015년부터 했던 에이지랑미래요. 에이지랑미 쓸 때 여러분들 그냥 쓰신 분들 있습니까? 다 피부 측정하죠. 내 피부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인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20년 베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베라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빅데이터가 엄청 쌓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업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딱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를 내가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회사가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떡하노? 제가 포노사피엔스 보면서 그랬거든요. 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되면 진짜 좋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본사가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3번째 보시면 우리 회사는 초연결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초연결의 힘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독심술을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있으면 마치 지금 상호 사장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비껴나가는 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런 발빠른 대처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이런 독심술과 같은 걸 만들어내서 마치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교하게 파악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뒤에 소름 돋는 말이 나옵니다. 뭐를 이끌어준다고 하죠? 소비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힘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면 그렇게 이게 우선순위에 필요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산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는 준비하고 있고 이미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할 예정입니다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선두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인수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가 아니고 인수하고 있어요. 이미 인수한 기업들, 어마어마한 기업들 아시죠? 네. 발 빠르게 정말 정말 좋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기 그 언컨택트의 시대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기술이래요. 기술이 너무 편리하고 효율을 높이고 발전하게 하고 좋게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정말 필요한 게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관련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2년 전에 뉴스킨 글라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글라스가 안경이고 안경. 우리 회사 뉴스킨인데 왜 안경을 만드노? 그 안경이 뭐냐면 안경을 탁 끼잖아요, 사장님들. 이 라이브 센터에 들어가서 안경을 탁 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경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랑 제품을 사는 그곳이랑 이어져요. 그거를 이제 그 증강현실을 하거든요. 현재와 가상이 함께하는 게 증강현실이래요. 그러면 그 안경을 끼고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봐. 그 왜 우리 제품이 막 진열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그 대원이 오빠가 얘기하던 티알라인 티가 이건가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현실과 가상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뾰로롱 하면서 티알라인 티는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기 싫어. 그러면 이쪽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또 다시 슈룩 들어가. 근데 억수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그 고기를 딱 쳐다보잖아요. 안경을 끼고. 그러면은 더 자세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대요. 그러고 내가 억수로 지금 오늘 딱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요로 딱 쳐다보면 결제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저런 걸 굳이 왜?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이런 온택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도태된대요. 근데 우리 회사는 여기 얘기하는 게 구글에서도 이렇게 구글 글래스가 있대요. 뉴스킨처럼. 그리고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진짜 유명한 엘리베이터 회사는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 글래스가 있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경을 탁 끼면 안에 들어가서 고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막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의 사양, 문제점, 다른 사양에 비한 뭐 비교, 그 다음에 질문이 필요하면 본사랑 바로 연결을 해준대요, 전화를.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 모델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습니까? 삐롱뽕뽕 해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준대요. 안경만 쓰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VR 바이크는 벌써 나왔죠. 사실 집에서 홈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VR 바이크라고 얘기할 때 그 바이크 좋나? 어떤 사양이고 하면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VR 바이크는 바이크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바이크를 타면서 얼마나 지구촌에 내랑 같이 있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연결을 잘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대요. 근데 그런 거를 이미 방콕하고 있고 집콕하고 있고 홍코노미 하는 이 시장에서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VR 바이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안 나올까요? 나중에 라이프 센터도 안경 안 써도 아마 그 어디죠? 아마존처럼 후루룩 들어가서 사서 그냥 들고 나오면 이미 결제돼서 그냥 잘 가요 될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들을 뉴스킨이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줌으로든 만나서든 정말 사장님들의 역량을 키우셔가지고
많은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앞에 말한 내가 붙여놓고 잠재의식 속에 계속 넣고 있는 그 목표를 반드시 2020년에 쟁취하시고 손에 넣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정말 좋은 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모셔올 수 있는 나 그리고 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제가 엄청 많은만 좀 더 부탁드려 볼게요. 당황하셨어. 한마디 더요. 네. 저는 원도 한도 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고 우리 대원 사장님 애프터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김대원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성의가 느껴졌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강의 들으면서, 근인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전달 방식, 말을 전달하고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저도 좀 비슷하다라는 느꼈습니다. 근데 또, 근인 사장님 강의 들을 때에 옛날도 마찬가지고 제가 참 배우고 싶은 게 많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몸을 좀 파닥거리면서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였고. 저렇게 강의를 하면 전달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웠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그런 것들이 내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강의 내용도 물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직설적이게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저도 좋아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좋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